다람쥐는 꿈을 사진 못했지만 자신도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잘 자, 스쿨드. 고마워. 라타도 잘 자. 푹 자, 스쿨드. 요새 기운이 없어 보여. 응? 하지만 잠은 꼬박꼬박 자고 있는데. 그래도 고마워. 라타는 괜찮은 거야? 신체 데이터가 불안정하다고 멘토님께서 그러시던데. 난 괜찮아. 요새 추가 훈련이 잦아서 그럴 거야. 한숨 푹 자고 나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스쿨드. 이젠 정말 안녕. 잘 자. 응, 잘 자. 잠은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캡슐에 누워서 웨폰을 사용하느라 지친 신체에 신능을 보충해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멘토님께서 알려주신 바에 따르면 우린 타고난 웨폰의 적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신능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하셨다. 내일이면 라타가 다 들려주지 않은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 다람쥐는 어쩌다 꿈을 꿀 수 있게 된 걸까? 이야기가 뒤죽박죽해서 잘 모르겠어. 이튿날, 라타는 폐기되었다. 멘토님은 떨어져 나간 라타의 팔을 들더니 큰 소리로 주변의 학생들을 추궁하셨다. 철저하게 검사도 하고 파라미터도 초기화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웨폰의 영향을 받은 걸까요? 그 힘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해 인조인간의 기능만 생각한다면 놓친 게 있을지도.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타워 프로젝트가 유출될 경우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너희도 알고 있을 텐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도망친 거지? CCTV에도 안 잡혔나? 그의 웨폰에 영향을 받은 게 확실합니다. 그때 영상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멘토님은 화가 난 듯 라타의 손을 탁자에 힘껏 내리치며 산산이 부숴버렸다. 이제 라타가 해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걸까? 0705, 너 0703이랑 친하지 않았어? 응, 라타가 자주 이야기를 들려줬어. 근데 0703이 박살나는 걸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안 들어? 느낌. 어떤 느낌이 들어야 하는 거야? 멘토님께서는 규정한 일에 어떤 느낌이 들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0704, 넌 느낌이 들어? 그래도 넌 남들과 다를 줄 알았는데. 0704가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듯 고개를 돌렸다. 그러고 보니 0704가 먼저 말을 건네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0704는 언제나 방에 틀어박혀선 훈련과 검사 시간 외에는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 라타 외에 그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라타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게 0704라고 했다. 멘토님께서 0704를 상대로 철저한 검사를 실시했다. 0704도 더 이상 라타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게 싫은 걸까? 0704 신체 테스트 완료. 다음 0705 서둘러. 0703의 이상 증세에 전염성이 있는지 철저히 검사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면 곤란하다고. 알겠습니다. 힘토끼는 다람쥐에게 자신의 다양한 꿈에 대해 이야기해줬어.
다람쥐는 흰 토끼를 부러워하며 자신은 왜 꿈을 꾸지 못하는지 고민했지. 다람쥐가 부엉이에게 물어보자 부엉이는 자신도 꿈을 꾸지만 꿈을 꿀 가치가 없다고 대답했어. 오직 현실만이 추구할 가치가 있고 꿈은 무의미하다면서 말이야. 부엉이의 차가운 말에 다람쥐는 일단 물러섰지만 만족스럽지 못했는지 또 다른 동물을 찾아가 물었어. 늙은 염소는 다람쥐에게 자신의 꿈을 들려줬어. 자기가 무지개 사이를 달리는 아득한 꿈에 대해 느릿느릿 입을 열었지. 다람쥐는 염소에게 어떻게 꿈을 꿀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이미 염소는 영원한 잠에 든 후였어. 계속해서 여우를 찾아가 꿈에 관해 묻자 여우는 꿈을 가지고 싶다면 돈을 내고 사야 한다고 대답했어. 돈이 없는 다람쥐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언젠가 라타가 끌려갔다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잊은 상태였지만 라타는 여전히 라타였다. 그는 금세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난 한 번 잊어버린 일은 다시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언제 깨어났는지 또 왜 존재하는지 그런 일을 떠올릴 수 있는 라타가 정말 부러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라타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라타, 어제 이야기에 대한 내 생각이 맞는지 너에게 묻고 싶어. 라타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 모두 기억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동화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멘토님의 명령보다 더 어려워. 스쿨드, 오늘은 또 어디로 가는 거야? 높은 건물 속 상자에 든 이상한 고양이, 그리고 수많은 문. 멘토님께서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했어. 그럼 가져왔어? 아니, 잡혔어. 멘토님은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 스쿨드가 꿈에서만 이런 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거겠지. 좋겠다. 그러면 스쿨드는 또 밖으로 나갈 기회가 생기는 거네. 꿈속이라면 스쿨드는 하고 싶은 걸 뭐든 할 수 있잖아. 우리와 다르게. 라타는 나가고 싶어? 멘토님은 우리더러 나가면 안 된다고 하셨어. 나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멘토님이 스쿨드한테 꿈을 꾸면 안 된다고 말한 적은 없잖아? 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멘토님의 규정을 어긴 게 아니야. 그런가? 스쿨드, 나 대신 바깥 세상을 많이 돌아봐줘. 꿈에서라도 괜찮아. 멘토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밖으로 나가는 건 말이야. 통과 검사 완료. 데이터 결과 정상. 계속 해야 할까? 다시 한번 측정해보자. 파라쿠스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지. 0703이 가진 인지 왜곡 능력은 원래부터 아주 위험했어. 억지로 능력을 강화하다간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거라고 분명 보고했는데 0704의 능력은 그보다 더 위험해.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테스트 종료 후에 0704의 파라미터를 초기화해야겠어. 아, 또 야근이네. 이 녀석 방금 내 기억을 읽으려고 한 거야? 누가 이런 짓을 하라고 했어?
0705, 네 능력은 아주 귀한 만큼 부작용도 심각해. 그러니 내가 맡긴 임무를 더 빨리 끝마쳐야 해. 정답을 찾은 뒤에 일어난 모든 것을 내게 알려주는 것. 스쿨드, 넌 우리 중에서 가장 자유로워. 멘토님께서 모두에게 제안한 일을 넌 꿈에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스쿨드, 나 대신 바깥 세상을 돌아봐 줄 수 있어? 꿈속이라면 멘토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아닌 건가? 다람쥐는 자신이 꿈을 못 꾸는 건 본 게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집을 나가기만 하면 당연히 기억에 남는 걸 보게 될 테고 꿈을 꿔야 하는 이유도 생길 거라고 생각했지. 그러다가 우연히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야. 집에서 북쪽으로 10m 간 뒤에 왼쪽으로 3m 더 올라가면 보물 동굴이 있다고. 보물 동굴에는 없는 게 없다고 했지. 하지만 자신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걸 부모님은 원치 않는 게 분명했어. 그래서 반항적인 다람쥐는 혼자 보물을 찾기로 결심했어. 그러다가 들키면 엄마 아빠가 화낼 텐데. 다람쥐도 알았지만 애초에 더는 집에만 머물 생각이 없었거든. 보물을 가지고 먼 곳으로 달아나고 싶었던 거지. 분명 다람쥐의 부모님은 그에게 잘해주지 않았을 거야. 사실 나쁘지 않았어. 다만 무언가가 부족했을 뿐이야. 뭐가 부족했는데? 애초에 없는 물건이니 다람쥐도 그게 뭔지 알지 못했어. 나중에 다람쥐는 보물 동굴을 찾았지만 그곳에 보물은 없었어. 그건 그냥 통로였던 거야. 통로의 반대쪽에는 눈부신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 다람쥐가 통로 밖으로 기어나오자 눈부신 햇살과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 펼쳐졌지. 그 모습에 다람쥐는 넋을 잃었어.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이 이미 그 넓은 세상을 눈에 담았다는 걸 깨달았지. 이게 바로 보물이었구나 하고 다람쥐는 감탄을 터뜨리며 숲속 깊숙한 곳으로 달려갔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넓은 세상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응? 이 단어들을 배운 적이 없는 거야? 넓다, 세상이라는 뜻은 다 알겠는데 그걸 하나로 합치면 산이나 바다를 본 적 없지? 그것들을 보면 저절로 알 수 있을 거야. 산? 바다? 고마워, 라타. 너도 보물을 찾은 거야? 10m, 3m. 정말 여기 있었네. 그런데 햇빛은 없는 것 같아. 이게 라타가 말한 보물인 건가? 아이고, 아무리 개방적인 에인소프에서도 이런 옷차림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데. 안녕하세요. 예쁜 아가씨네. 조금만 꾸미면 더 예쁠 텐데. 내가 좋은 곳을 소개시켜주지. 좋은 곳? 그래, 좋은 곳.
아가씨한테 어울릴 만한 예쁜 옷들이 아주 많은 곳이야. 좋아요. 어서 가요. 에? 왜요? 새 옷을 못 입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너무 빨리 대답해서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으면 사기당할 수도 있어. 사기? 그럼 당신은 사기꾼인가요? 내가 사기꾼처럼 보여?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어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괜찮아요. 재미있는 아가씨로군. 아저씨는 웃으며 고개를 젓더니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날 골목 구석에 있는 가게로 데리고 갔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손님이 와 있는 줄도 모르고. 왜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나요? 사장까지는 아니고 그저 평범한 패션 디자이너랍니다. 어차피 손님도 별로 없어서요. 대형 쇼핑몰에 임대료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여기에 가게를 차렸죠. 아가씨, 어서 들어와. 손님이 동시에 두 분이나 오다니 장사가 잘 되려나 봐. 여기가 당신이 말한 좋은 곳인가요? 아이봐, 아가씨,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야? 손님, 그런 거 아닙니다. 옷을 이상하게 입었길래 옷 좀 팔아보려고 가게에 데리고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보안이 돈도 없을 것 같은데. 돈? 화폐 말인가요? 네, 없어요. 됐어. 어린 아가씨가 혼자 이런 차림으로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 가게 홍보 겸 옷을 선물해 주지. 어때? 내가 보기엔 잘 어울리는데. 고마워요. 괜찮아, 괜찮아. 그럼 이쪽 손님은 고르셨나요? 뭐? 돈도 없이 뭘 구경하겠다는 거야? 당장 나가! 아이고, 꼭 우리 딸 어렸을 때 같네. 딸이요? 다 지난 일이야. 이 옷이 마음에 들면 가져가. 기회가 되면 가게 홍보 좀 해주고. 여덟 시 30분. 신체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시간이야. 그런데 방송도 들리지 않고 여기에는 검사실도 없어.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건가? 배가 좀 고픈데. 원래 8시에 지급되던 아침밥도 신체 검사처럼 없어진 건가? 길 건너편에 있는 집에 빵이 엄청 많아. 아파.
방금 가게에서 봤던 돈 없는 사람. 돈은 안 들고 다니면서 이런 건 가지고 다니는구나. 라타가 말한 넓은 세상에 가보고 싶어. 산, 그리고 바다. 널 따라가면 바다를 볼 수 있어? 갈래. 스쿨드, 너는 다니. 기억할게. 다나, 가자. 해변으로. 거기서! 거기! 0705 곁에서 물러서! 그만 말해. 목표를 발견하는 즉시 처리하라는 명령이 줬어? 이렇게 빨리 찾아내다니. 다음에 내가 또 찾아올게. 바다에 데려다 주기로 약속한 거 잊으면 안 돼? 표시한 곳으로 돌아왔어. 멘토님은 절대 연구소 밖으로 나가지 말고 명령에 복종하라고 하셨어. 꿈속에서라면 멘토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아니라고 라타가 그랬지. 나 알 것 같아. 날 해변에 데려다 줄 수 있어?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이봐, 물건을 살 돈도 안 가지고 나왔으면서 이렇게 귀여운 아가씨의 부탁도 거절하려는 거야? 서둘러야 해.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쫓아올 거야. 그 뒤에 다니는 날 해변으로 데리고 갔어. 라타, 산과 바다를 보면 알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난 아직도 모르겠지. 바닷물이 모래사장에 연거푸 밀려오면서 나는 소리가 시끄러워. 그 물로 발가락 사이에 모래를 씻어내고 싶었지만 몇 발자국도 못 가서 또다시 잔뜩 모래가 묻어서 그냥 포기했어.
여기에 사람들이 무척 많아. 다들 다른 옷차림을 하고 그저 햇빛에 달궈지면서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있어. 모두 즐거워하는 것 같아. 이런 단순한 감정은 연구소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야. 흰옷을 입은 사람들도 멘토님도. 그래서 난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어. 햇빛에 비친 금빛 바닷물도 예쁘고 바닷바람도 좋아. 하지만 넓은 세상이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예전에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자신을 대신해서 넓은 세상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했거든. 더 많은 사람들을 알아간다고? 그렇구나.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스쿨드. 알아. 그래서 다니와 함께라면 고민을 나누고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지? 모르겠어. 그냥 갑자기 너무 웃고 싶어졌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거랑 달라. 다나, 가려는 거야? 연락처, 나 개인 통신기가 없는데. 거기서! 거기! 0705 곁에서 물러서! 그만 말해. 목표를 발견하는 즉시 처리하라는 명령이졌소? 잡혔네. 다나, 우리 다음에 보자. 라타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 하지만 다람쥐가 왜 자신의 꿈을 꾸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아. 예전에는 날마다 멘토님의 명령에 따라 올바른 미래를 찾기만 했어. 명령이 없을 때는 임무 목록에 따라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 근데 처음으로 미래를 기대하게 됐어. 내 미래를 보고 싶어. 다니를 다시 보고 싶어. 근사해. 고마워. 다니는 즐거워?
다니는 평소에 많이 바빠? 기억을 잃었다. 나랑 많이 닮았네. 나도 다니처럼 잘 잊어버리는데. 일기? 하지만 글씨를 쓸 줄 몰라. 예전에는 썼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쓰는 방법을 잊어버렸어. 다니 말대로 한 것뿐이야. 잊어버릴 수 있는 걸 찍으라고 했잖아. 잊지 않도록 노력할게. 아쉬워. 예지몽을 떠나면 카메라와 사진도 없어지니까. 꿈이 아닌 곳에서 카메라를 받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꿈이 아닌 곳에서, 현실 속에서 다니를 알아갈 수 있다면. 안 돼. 멘토님께서 금지한 일이야. 그분의 명령을 어겨선 안 돼.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예지몽을 몇 번 겪은 거지? 이제 기억이 나지 않아. 연구소는 여전히 조용하네. 내일 아침 훈련 수업이 뭐였더라? 안 되겠어. 생각이 나질 않아. 단이 내게 카메라를 선물한 거랑 다음에 같이 놀러 가자던 약속만 생각나. 단이랑 놀러 가고 싶은데, 하지만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잡혀오니까 꿈을 계속 꿀 수 없었어. 맞아. 바닷가만 안 가면 안 잡히는 거 아닐까? 단이 오후에 친구와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했다니까 거기에 가면 단이를 찾을 수 있을 거야. (0705) 0704 캡슐에서 쉬는 거 아니었어? (0705) 방금 능력을 사용한 거야?
0704 그걸 어떻게... 그냥 추측일 뿐이야. 기억의 변화는 직접 능력을 쓰지 않아도 가까이만 있으면 느낄 수 있거든. 0704도 변했어. 예전에 0704라면 내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을 거야. 그런가? 이런저런 사실을 깨달아서 그런지 많은 것에 대해 관대해지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타가 도망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게 나였어. 내 능력을 이곳에만 가둬두지 말고 나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그러더군. 나간다. 우리는 멘토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분의 명령은 절대적이야. 우린 나갈 수 없어. 명령이라는 건 우리 몸에 더 씌워진 인지일 뿐이야. 인지는 기억. 기억이라면 그걸 수정하거나 왜곡시킬 방법도 있지. 그게 라타가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어. 잘 모르겠어. 라타가 결국 널 선택하지 않았나 보네. 그렇다면 너랑 더 할 말은 없어. 0704는 더는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나가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했다. 사실 나도 나가서 단이랑 해변이 아닌 곳으로 가서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지 않아도. 하지만 멘토님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멘토님께서 절대로... 멘토님께서... 그러니까... 어째서 멘토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지? 놀이공원이다! 다는 어디 있는 거야? 나 잡아봐라! 아파. 고마워. 응.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들킬 거야. 나 저거 타고 싶은데 같이 타줄 수 있어? 응, 괜찮아. 약속해. 다니와 처음 탄 건 빙글빙글 도는 커피잔이었다. 둥근 의자가 어지러운 풍경 속에서 마구마구 돌았다. 다는 내 부축을 받으며 커피잔에서 내려온 뒤 한동안 헛구역질을 했다. 다는 이런 거에 약하다고 했지만 어째서인지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다음에는 다른 걸 타자고 해야겠다. 두 번째로 한 건 다람쥐 찾기였다. 다는 운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려보내기 싫어서
예지몽으로 다람쥐가 어디 있는지 맞췄다. 다는 자기가 맞췄다는 게 무척 기쁜 듯했다. 앞으로 일이 잘 풀릴 것 같다고 하길래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회전 목마의 음악은 정말 근사했다. 난 연구소의 벨소리 외에는 다른 음악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다는 꽤 지루해 보였다. 평소에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다니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다. 다음 기회에 물어봐야지. 자이로드롭은 우리가 가장 많이 탄 놀이기구지만 사실 난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빠르게 추락하는 속도는 능력을 연습하던 때의 느낌을 들게 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블랙홀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다는 모든 놀이기구 중에서 자이로드롭을 가장 좋아했고 즐거운 듯 환하게 웃어 보였다. 인간은 추락할 때 흥분하는 걸까? 잘 모르겠다. 좋아하지 않는 놀이기구지만 단이 좋아한다면 몇 번이고 타러 갈 것이다. 어째서 내 기분보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걸까? 라타, 연구소를 떠나면서 뭔가를 깨달은 것도 있지만 헷갈리는 게 더 많아. 그런데 지금 꿈속에서 나는 무척 즐거워. 다음에는 단이랑 같이 관람차를 타러 가고 싶어. 라타, 나 누구와 이야기하는 거지? 라타가 누구야? 바이탈 테스트다. 순서대로 나와 보고하도록. 이미 날이 밝은 건가? 현실 속에서 꿈을 꾸는 시간은 무척 짧지만 그 시간이 많이 겹치면 시간을 앞으로 추진시킬 수 있다. 어젯밤에 모두 몇 번의 꿈을 꾼 거지? 0705, 네 차례다. 잘 잃어. 네. 낮에 능력을 쓰면 들킬 게 분명해. 휴식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왜 아직도 밤이 되지 않는 걸까? 다니를 또 만나고 싶어. 다음 0704. 주목! 0704 실험체가 연구원을 습격한 뒤 탈출했다. 목표물은 4번 훈련장을 통해 탈출. 작전팀은 즉시 장비를 가지고 목표물을 쫓는다. 반복한다. 0704가 탈출했다. 작전팀은 즉시 장비를 가지고 목표물을 추격하라. 0704 도망친 거야? 서둘러! 0704가 소란을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잡아야 해. 타워 프로젝트는 최고 기밀 사항이니 절대로 유출되어서는 안 돼. 이건 예지몽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야. 떠나도 되는 걸까? 지금 나가면 단이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다들 0704를 찾느라 내 존재를 눈치채지 못할 거고.
그래서 그 이후로 꿈에 빠진 소녀는 꿈에서 깨어나 친구를 찾는 여정에 올랐어. 그런데 문제는 소녀가 꿈에서 본 일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소녀에게 지금의 현실은 여전히 미지수라는 거야. 꿈속의 친구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로 가서 찾아야 하는 걸까? 못된 연구소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내지 않을까? 도망간 또 다른 인공생명체는 또 뭘 꾸미는 걸까? 누구야? 이런 내 정신 좀 봐. 지금의 넌 날 이미 잊어버렸을 텐데. 괜찮아. 난 물리적으로 이미 사라진 존재야. 네 인지 속에서만 남겨진 개념의 일부일 뿐이지. 내가 누군지 신경 쓸 필요 없어. 네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온 요정이라고 생각해. 스쿨도 네가 뭘 하고 싶었는지 아직 기억해? 난 연구소에서 나와서 현실에서 다니를 만나고 싶었어. 아니, 그건 이미 오래전의 일이야. 다시 생각해봐. 그동안 네가 겪었던 일들, 그 기억들은 아직 예지몽의 양분으로 삼켜지지 않았을 거야. 오래전의 일 생각났어. 맞아. 난 이미 다니를 만났어. 그래. 하지만 다니한테 폐를 끼치고 말았어. 소중한 친구를 계속 잃어가는 다니를 돕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었어. 아무리 노력해도 다는 결국 죽고 말았어. 응, 좋아. 이미 기억이 났구나. 운명은 정말 가혹해. 수없이 미래를 가정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 발톱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은 그걸 막을 기회가 있어. 방금 네가 떠올린 기억은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거지? 응, 그건 꿈이야. 넌 연구소를 떠나 진실을 찾는 여정에 올랐어. 친구들의 죽음을 수없이 목격했을 때 떨어진 곳은 거짓된 꿈이었지. 그렇다면 그 사이의 접점은 어디에 있을까? 접점, 표시 말이야? 맞아. 기억을 잃어도 접점은 확실히 존재해. 그 표시만 찾을 수 있다면 네가 원하는 미래를 이어갈 수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산산이 조각난 그림의 조각이라도 좋아. 네가 연구소를 떠난 후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연구소를 떠난 뒤에 난 다니를 찾고 싶었어. 하지만 곳곳에 사람들이 있어서 어딜 가야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 거리, 해변, 놀이공원 모두 지나간 어제의 일이야. 원래 있던 곳에 가서 기다려도 그날의 만남은 일어나지 않았어. 하지만 결국에는 다니를 만났어. 어떤 상황에서 만난 거야? 그때 난 습격당해서 크게 다친 상태였어. 누가 널 습격한 거야? 우르드. 이게 누구야? 스쿨드 아니야? 며칠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네? 어때?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다시 생각해봤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오, 모르는 척 하시겠다. 그렇다면
네 대답은 그대로인 걸로 알겠어. 그게 무슨 뜻이야? 지난번처럼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이미 다른 모디파이어한테서 실력을 보충했다고. 널 위해 근사한 각본을 써줄게. 나의 선언을 똑똑히 새겨들어, 스쿨드. 넌 내 부관이 되어 나와 함께 왕좌에 오르는 거야. 수정하고 구원하고 이 세상을 이끄는 거야. 너 기억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인 거야? 대체 능력으로 무슨 짓을 한 거야? 어이! 네 놈이 모디파이어를 공격한 범인인 거냐? 회방꾼이 왔네. 이번에도 운 좋은 줄 알아. 하지만 상관없어. 지금 네 상태라면 폐기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으니까. 너에겐 이제 쓸만한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거든. 내가 폐기될 거라고 했어. 그게 무슨 뜻이지? 인간은 죽을 수 있다고 멘토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내게 폐기라는 건 죽음과 비슷한 의미인 걸까? 다행이다. 드디어 널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정말 다행이야. 정말 기쁘고 축하할 일이야. 목숨이 위태로운 마지막 순간에 소녀는 드디어 자신이 그리워하던 친구를 만나 그의 손에 의해 구조됐으니까. 응. 하지만 거긴 예지몽의 접점이 아닌 거야. 그렇지, 라타? 맞아. 이제 기억해낸 것 같네. 잠깐, 내 이름까지도 생각난 거야? 아니, 그냥 추측한 것뿐이야. 우르드가 예전에 너에 대해 이야기해준 적이 있었거든. 그렇구나. 하지만 라타의 목소리는 무척 부드럽고 익숙해. 우린 예전에 분명 좋은 친구였을 거야. 맞지? 널 잊어버려서 미안. 맞아. 우린 무척 좋은 친구였어. 우르드는 지난번에 대해 얘기했어. 다니에게 구조되기 전에 우르드에게 습격을 받은 적이 있어. 그 기억이 잊혀진 건 예지몽의 부작용이 아니라 단순한 신체 손상 때문이야. 이제 생각났어. 처음 우르드를 만났을 때 표시해뒀어. 아슬하게 우르드의 추격을 피했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 들키고 말았지. 그 후에 다니를 만나게 된 거야. 그 표시는
지금의 현실과 꿈의 접점이자 내가 다니와 그의 친구들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해. 하지만 그때는 단이 널 만나기 전이야. 그때로 돌아간다면 단은 현실에서 널 한 번도 본 적이 없게 되는 거야. 응, 알아. 그래도 그곳으로 돌아갈 거야? 사실 다른 표시들도 있어. 몇몇 사람들을 못 구할 수도 있지만. 괜찮아, 라타. 지금까지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한 번 더 다니와 얽히게 되면 모든 게 또 엉망이 될 것 같아 무서워. 이번 이후로 아마 내겐 어떤 기억도 남지 않게 될 거야.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억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먼 표시로 돌아가는 건 너무 오랜만이야. 괜찮을 거야. 수도 없이 연습했으니까 본능처럼 몸이 기억할 거야. 종이 비행기 접을 줄 알아? 종이 비행기처럼 의식을 목표한 곳을 향해 던지는 거야. 그거라면 다행히 할 줄 알아. 인지수정. 네 칩에 남은 인지수정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아. 혼자서 괜찮겠어? 걱정하지 마, 라타. 괜찮을 거야. 사실 우르드가 이렇게 된 데는 내 책임도 있어. 그때 내가 했던 말을 우르드가 오해하지 않았다면. 라타, 이만 가봐야겠어. 아, 그래, 알았어. 잘 다녀와. 종이 비행기처럼 후 하고 다니를 구하러 가는 거야. 졸려. 너는 어디에 있는 거야? 연구소 사람? 스쿨드?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렇군. 너도 네 의지로 연구소를 나온 거구나. 역시 라타가 점 찍어둘만 하다니까. 우리는 같은 부류야. 자, 스쿨드. 네가 도와준다면 우린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어. 0704, 뭐 하는 거야? 어? 이거 말이야? 걸리적거리길래 치운 것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나? 멘토님께선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비스베인에 맞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지. 우리는 세상의 구원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거야. 하지만 멘토님은 안목이 너무 좁았어.
우리가 평범한 인간을 능가하는 존재로 진화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불안정하고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며 멍청한 소리만 해댔지. 라타의 말을 듣고서야 신을 정의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난 그곳을 떠나 나만의 방식으로 모디파이어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중이고. 뭘 하려는 거야? 네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가? 어쨌든 그 첫걸음으로 난 모디파이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거야. 우리의 능력이라면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어. 네 신능도 거의 소진됐잖아. 실험실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다른 모디파이어의 웨폰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그런 건 전혀 문제되지 않아.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는 자는 곧 세상의 적인 거야. 비스베인이나 연구소 사람들, 그리고 멘토님조차도 우리의 권능에 굴복하게 될 거야. 0704,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실험실을 떠난 건 네가 말한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단지 찾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그런 거였군. 정말 크게 오해했네. 날 이해해줄 사람이 생긴 줄 알고 기뻤는데. 그래도 괜찮아. 신에게 복종하는데 본인의 하찮은 의지 같은 건 필요 없거든. 생각났어.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예지몽이 작동했었어. 멘토님께선 우리가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완벽하지 않은 무기로서 우린 언젠가 버림받게 될 거야. 라타가 폐기된 걸 보면서도 모르겠어? 다음에 사라지는 게 너와 나라면, 그런 거라면 우리가 신이 되면 되잖아. 우리가 직접 만물의 경계를 정의하고 만물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야. 하지만 우르드, 신이 된들 라타는 돌아오지 않아. 너에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네. 뭐 괜찮아. 내가 널 위해 쓴 각본에서 새로 태어나면 되니까. 내 부관이 되어서 나와 함께. 잠깐, 기억이 왜 이 모양인 거야? 대체 능력으로 무슨 짓을 한 거야? 예지몽 작동. 뭘 하려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예지몽으로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해? 도망가려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 왔을 때 더 이상 도망가지 않기로 결심했거든.
설마 너? 그만해! 지기! 이 정신병자야! 처음 연구소에서 달아났을 때 만난 착한 아저씨가 내게 옷을 선물해줬고 돈을 안 들고 나온 다니를 만났다. 다니랑 함께 해변을 217번 거닐었다. 발밑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래가 느껴졌고 아이가 던진 배구공에 머리를 얻어맞은 다는 항상 운이 없다며 툴툴거리곤 했다. 함께 놀이공원에 간 건 많지 않았다. 겨우 109번 정도. 단이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탈 수 있도록 하려고 관람차는 끝끝내 타지 못했다. 우르드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순간 줄곧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아쉽게도 상대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다니와 함께 즐거운 일을 경험했다. 욕심을 조금 부려서 그날의 여행을 80번 되풀이했다. 사진들이라도 남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진은 건망증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걸 떠올릴 수 있게 하니까. 하지만 나중에 다니에게 끔찍한 일을 잔뜩 겪게 했다. 미안, 일부러 그러려던 건 아니었어. 미안해. 놀이공원을 탈출하는 데는 186번이나 걸렸다. 하지만 단이 걱정할까봐 예지몽을 40번만 썼다고 거짓말했다. 이상하다. 나 분명 기억력이 나쁜데 그 기억들이 하나하나 내 눈앞에서 사라져서 그런 걸까? 구체적인 숫자까지 똑똑히 기억나. 난 모디파이어의 지도자. 누구도 날 정의할 수 없어. 모두가 내게 복종해야 해. 내가 바로 구세주다. 모디파이어를 습격한 녀석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버베인에서 막 돌아왔으니 먼저 본부에 갔다 와야 하는 거 아니야? 팀원들을 만나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그들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해. 모디파이어가 벌써 2명이나 습격당했어. 에테르 게이저까지 위협이 파고들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해.
반가운 재회의 순간은 좀 더 안전하고 가벼운 분위기로 밀어두도록 하자. 그 말도 일리 있네. 빌어먹을 범인,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 녀석이군. 뭐? 겨우 저 따위 녀석이 범인? 너희들은 너희들 모디파이어 맞지? 모디파이어 내게 어서 복종해라. 나는 모디파이어의 지도자 운명을 받들어 나에게 복종하라. 이봐, 너 누구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나? 기억해라. 난 우르드. 모디파이어의 왕. 그리고 운명의 지배자다. 진짜 정신이 나갔나 본데. 무슨 중2병도 아니고 내가 미쳤다고 네 말을 듣겠냐? 뭐라고? 무례한 것. 감히 네 주인을 모독하다니. 내가 직접 너를 벌하겠노라. 오,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방심하지 마, 토르. 네네. 간만에 몸 좀 풀어볼까? 리르가 몸이 근질근질하다는데? 이 번개를 따라잡을 수 있겠어? 야, 너희는 이제 끝이다! 나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 무지한 것들은 없어져야 해. 이로써 세상을 청화하지. 간다! 자, 야! 간다! 야! 훗! 자! 저리 비켜! 간다! 야! 덤벼! 훗! 하! 이 번개를 따라잡을 수 있겠어? 간다! 몸풀기 내 주먹을 받아라! 잘못된 과거를 지닌 너희들에게 미래는 이제 없어. 내 무대다! 훗! 자! 간다! 이로써 세상을 청화하지. 아니야, 나의 각본은 완벽하다고. 무지한 것들은 없어져야 해. 간다! 불기양양한 것도 지금뿐이야. 저리 비켜! 야! 조금 곤란한데? 나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 몸풀기 끝! 내 주먹을 받아라! 아니야, 나의 각본은 나약하긴. 완벽하다고. 제대로 힘을 쓰지도 않았는걸? 정말 골 때리는 녀석이군. 하지만 힘쓰는 거라면 나도 어디 가서 지진 않아.
오딘, 너무 거친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원래 하던 대로 공무를 수행한 것뿐이야. 뭐 나쁘진 않지만 에버베인에서 먼 길을 달려왔는데 임무를 이렇게 빨리 해결하면 괜히 소란 피운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어디가? 아직 볼 일이 좀 남아서. 사랑하는 팀원들한테 빨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문제는 해결됐으니 퇴근해도 좋아. 그러지 뭐. 그럼 알아서 해. 일기? 하지만 글씨를 쓸 줄 몰라. 예전에는 썼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쓰는 방법을 잊어버렸어. 와, 안에서 뭐가 나왔어. 이건 누가 한 말이지? 과연 어떤 모자에 사과가 들어있을까요? 가운데요. 또 맞췄네요. 벌써 4-5번이나 맞췄으니까 이젠 그만 오세요. 저 사람은 왜 화를 내는 거야? 하지만 이게 정답이잖아. 다들 정답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모두 내가 겪은 일인가? 랑 같이? 기억이 안 나. 하지만 같이 관람차 타기로 약속한 건 기억나. 놀이공원으로 가는 길이 이쪽이 맞을까? 응, 맞아. 관람차. 약속했었어. 같이 타러 가기로. 놀이공원에 가야 해. 안녕하세요, 스콜드 씨. 나도 한때는 많은 걸 바라지 않고 단순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안타깝게도 살아가다 보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더군요. 난 아무도 해치지 않아. 한 번만 더 그를 만나고
미안하지만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사람 눈에 띄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받았거든요. 힘 빼지 말아요. 그깟 미래를 보는 힘 나도 있으니까. 무엇이든 쉽게 되돌릴 수 있다면 사람은 소중함과 책임감을 모르게 되죠. 잔인해도 그게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고 그 중에 인공생명은 포함되지 않아요. 보안팀 사람들이 당신이 말한 지점에 가서 회수했어. 우리가 잃어버린 2개의 인공생명체가 분명하더군. 그래? 잘 됐네. 그런데 왜 하필 여기서 보자고 한 거야? 적당한 곳이 많았을 텐데. 특별한 이유는 없어. 갑자기 놀이공원에 오고 싶었나 보지. 일이 이렇게 빨리 해결되다니 정말 뜻밖이야. 07공사가 한바탕 난리를 친 뒤로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먼저 당신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고. 참, 0704만 찾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어떻게 0705까지 같이 찾아낸 거야? 0705가 사라진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그저 우연은 아닐 거야. 그렇지? 0705는 0704 못지않은 능력을 지녔어. 그냥 놔뒀다면 정말 큰 사달이 났을 거야. 예지몽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아니야. 부작용도 많고. 작동을 걸면 긴 기억이나 꿈을 집어삼키는 등의 부작용 외에도 꿈속에서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접하면 들킬 확률도 높지. 꿈의 주인처럼 꿈속의 기억을 간직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꿈속에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충분해. 예지몽은 시공간을 역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제대로 예측할 수도 없어. 할 수 있는 거라곤 고작 시도를 통해 얻어낸 정보를 기억하는 것뿐이지. 그렇다면 상대에게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으면 그만이야. 설마 자신이 꿈속에 있다는 걸 알아차릴 때마다 어쨌든 덕분에 살았어. 이제 파트너로서 뭐 하는... 파라쿠스? 말해두는데 우린 파트너 따위가 아니야. 네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는 건 네가 하는 일이 내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네가 벌인 시덥잖은 장난도 모른 척 해준 거고. 하지만 똑똑하게 굴어야 할 거야. 내 선이 어딘지 정도는 알아야지. 이거 나 진심이야? 내가 농담하는 것 같으면 확인해 보던지. 알았어. 선을 잘 지키도록 할게. 우리의 목표는 하나잖아. 기억하고 있어. 그 아이를 찾고 싶지 않아? 그냥 농담이었어. 신경 쓰지 마, 파트너. 이럴 줄 알았어. 하여간 잘나신 우리 모디파이어님 성격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띠띠띠 보고 인사 중. 관리자,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체 상태는 모두 정상이야. 그런데 왜 갑자기 전신검진을 받고 싶다는 거야? 지난번 건강검진을 받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꿈을 꾸는 건 최근에 피곤해서 그래. 얼마 전에 장기 휴가를 내고 동료들이랑 신나게 놀았잖아. 엄청 신나게 즐겼다던데? 맛있는 것도 먹고 새로 생긴 놀이공원도 가고. 와, 나도 좀 부러운걸. 젠키보! 출장 가기 전에 내준 숙제 다 했어 안 했어? 했다고! 나한테 기본적인 훈련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왜 내가 숙제 검사한다고 할 때마다 도망가는 거지? 말이지. 너희 둘이 자꾸 게으름을 피우면 내 소대가 언제 최강의 팀이 될 수 있겠어? 아, 전 거기서 빼주세요. 제대로 했으니까요. 시끌벅적하네. 어색하게 굴 것 없어. 어젯밤에 우리 만나지 않았던가? 내가 본부에 없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네. 너와 슈 모두 수고 많았어. 아직 비정상적인 모디파이어인 것만 확인했을 뿐 다른 정보는 일절 알아내지 못했어. 위험한 상대라서 코르그에 조사를 맡겼지. 이쪽 분야에선 우리보다 한 수 위이니 소식이 있으면 즉시 알려줄 거야. 범인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네. 그래? 어쩌면 어딘가에서 행운의 여신이 우리를 지켜줬을지도. 응? 관리자, 뭐라고 했어? 관리자님, 이쪽이에요.
빙글빙글 도는 커피잔에서 내렸을 때 관리자님 상태가 영 별로였어요. 아니요. 어지러움이 사라질 때까지 관리자님 혼자 묵묵히 구석에 있었잖아요. 겨우 며칠 전 일인데 벌써 잊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 아쉽네요. 결국 하나를 못 타서. 맞아요. 시범 운영 중인 롤러코스터가 하도 인기가 많아서 결국 줄도 못 서고. 관리자님, 왜 그러세요? 관리자님, 몸이 안 좋은가요? 놀이공원으로 가는 길이 이쪽이 맞을까? 그 아이를 구하고 싶어? 여긴 가상의 데이터 요새에서 만들어낸 공간이야. 우리 만남을 다른 사람한테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모든 사물과 존재, 그리고 사고, 요새에서는 모두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신호가 돼. 내 이름과 정체가 궁금해? 하지만 안 돼. 우리가 진짜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알려주고 싶거든.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였더라? 이 순간을 기념하는 뜻에서 선물을 줄게. 대답해봐. 그 아이를 구하고 싶어? 물론이지. 말했잖아. 내 눈에는 이 세상의 존재와 사고, 시간과 공간 모두가 보인다고. 그럴 수는 없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건 네가 직접 가졌던, 경험했던 일을 기억하는 걸 뜻해. 그 장면들은 실제로 존재한 적도 없고 네 기억도 아니야. 단지 네가 우연히 그 안에 존재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건 도와줄 수 없어. 그래도 몇 가지는 말해줄 수 있어. 그 아이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나타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야. 하지만 그 아이는 판도라의 상자를 너무 많이 열고 말았지. 자신의 과거를 대가로 바치는 바람에 결국 과거는 없고 미래만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 맞아. 그리고 그 미래는 전부 너와 관련되어 있어.
에버베인 쪽 조사에 진전이 있다면서요? 뭐 그런 셈인데 그렇다고 서두를 순 없어. 누군가 무엇을 숨기려고 하고 있어. 하지만 겉으로 완벽히 포장할수록 오히려 의심을 사기 마련이지. 에버베인 속담으로는 그런 걸 두고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해. 이렇게 오랫동안 찾아왔는데 그 정도도 못 기다리겠어?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네요. 밖에 계실 때 본부 상황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걸로 충분해. 네가 없었다면 잡무를 처리하느라 속수무책이었을 거야. 며칠 후에 다시 에버베인으로 돌아가시죠. 가기 전에 젊은 팀원들을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아무래도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요. 좋아. 며칠뿐이지만 나도 가장으로서의 왜 그러세요? 이 감각은 어떻게 된 거지? 예지몽인가? 아니야. 존재해서는 안 되는 데이터가 사라지기 전에 비콘을 찾아 너에게 오는 건 무척 이례적인 현상이야. 네가 비콘이 된 건 아마도 그 데이터의 내용들이 모두 너라는 개체에 의해 채워졌기 때문일 거야. 너라는 인력은 세상이 이러한 불순물을 회수하는 규칙조차 뛰어넘은 거지. 그런데 이런 것들은 봄날 우연히 발끝에 떨어지는 민들레 씨와도 같아. 내버려두면 조금만 걸어도 저절로 날아가 버려. 너에게도 이 세상에도 어떠한 영향도 주진 않아. 뭐가? 가능하긴 한데 쉽진 않아. 그 아이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그 아이를 창조한 사람, 부탁받은 사람, 그 아이와 다른 길을 선택한 옛 친구, 그리고 그 아이의 존재가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 사람. 그 아이를 구한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과 맞서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 수많은 사리 속에서 살 길을 만들려면 아무리 나라도 한 번의 기회밖에 만들지 못해. 그 아이가 누군지 생각난 거야? 그런데도 구하고 싶어? 다행이네. 넌 여전하구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조금 질투까진 않은걸. 그 아이는 이미 죽었어. 이틀 전에 육체가 파괴됐어. 미래에서도 꿈에서도 아닌 진정한 의미로 이 세상에서 지워진 거야. 생명의 소멸, 시간의 흐름 모두 이 세상의 규칙 안에 존재해. 예지몽이라고 하는 건 그 규칙 아래 존재하는 제한된 저항일 뿐이지. 하지만 우리는 달라. 우린 본래 이 거짓된 세상 그 위에 서 있는 존재거든. 네가 원한다면 뭐든지 해줄게. 네가 바라지 않는 건 내가 다 바꿀 수 있어. 너를 위해서라면 시간을 되돌리는 것 따윈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지몽이 아니야.
정말로 시공간이 영향을 받고 있어. 그게 가능한 건 오직 뭘 보신 거예요? 너 맞지? 그렇지. 내가 그토록 찾았는데 드디어. 오랜 시간을 지나 결국 만날 때가 왔네. 드디어 찾았어. 탈출한 실험체 중 0705가 아직 회수되지 않았어. 구역을 샅샅이 뒤져서 오늘 밤 안에 0705를 반드시 찾아내야 해. 알겠습니다. 어? 갑자기 웬 비가? 오딘, 비가 이렇게 크게 내리는데 가려는 거야? 내가 같이 가줄까? 아니야. 넌 본부로 돌아가.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놀이공원으로 가는 길이 이쪽이 맞을까? 응, 맞아. 관람차. 약속했었어. 같이 타러 가기로. 누구야? 관람차를 보기로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너야? 그렇구나. 믿어. 널 믿어. 네가 누구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널 믿어. 지원팀, 중요한 실험 재료니 조심히 회수해. 현장을 깨끗이 치우도록. 날이 밝기 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끔하게 복원해. 겨우 도착했군. 0705도 사라졌다는 걸 깨달은 후 전대원에게 시내를 수색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끝나기 전에 찾아서 다행이야. 근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는 없었잖아? 내가 한 게 아니야. 뭐?
지금 뭐라고? 내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끝나 있었어. 보고드립니다. 0705번 인공생명체 잔해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다만 0705의 메인 칩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칩은 크기가 아주 작아서 이 정도로 심한 폭발이 일어났다면 불타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았어. 이상하네. 당신도 아니고 내 부하들 짓도 아니라면 0704나 떠돌이 비스베인에게 당하기라도 한 건가? 정말 갑작스러운 비네. 갑작스럽고 또 의도적으로 마치 무언가를 씻어내고 덮으려는 것처럼 말이지. 또 모르게 그만. 잠깐 정확하게 얘기해.